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과거 여러분들께서 최순실, 즉 최성원 씨의 사건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특검을 임명을 했는데 그 분이 박영수 특검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특별검사로 있는 동안 소위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이 경찰의 수사 결과로 드러났으며 경찰이 약 1년 가까이 수사하여 넘긴 그 사안에 대해서 거의 1년이 되는 시점에 검찰은 이제서야 박영수 특검을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는 지난 2016년 12월 21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 네, 들고 있을게요. 네. 그 웃으시면 돼요. 너무 올리시면 얼굴이 안 보일 거예요. 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특별검사로 지난해 12월 가짜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포르쉐 렌트카를 제공받은 의혹은 지난 7월 5일 불거졌고, 그러니까 2021년 불거졌고, 이에 박 특검은 다음 달 부인의 차량을 구매하려는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았으나 렌트비 250만 원을 지급해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렌트비 지급 시점이 렌트카를 받은 지 3개월 후라는 의혹이 재차 불거지자 박 특검은 이튿날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사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이 증거 자료로 경찰에 제출했던 소위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사실 확인서가 허위로 드러난 것을 검찰이 확인했으며 이모 변호사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박영수 전 특검에서 받은 현금 봉투를 김모 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으며 그 250만 원은 본인이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로부터 받아야 될 사건 수임료를 상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박영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가짜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것이고, 그 사실 확인서에는 250만 원을 든 현금 봉투를 대구에 있는 일식집에서 전달했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그 사실 확인서에 담겼고, 그 사실 확인서가 경찰에 제출이 되어 박영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김태우 씨와 이모 변호사가 그 상반된 얘기가 무엇이냐면, 김태우 씨는 나는 250만 원을 든 현금 봉투를 받은 바가 없고 이모 변호사로부터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작성했을 당시 이자는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모 변호사는 본인이 받아야 될 소송 비용으로 상계 처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경찰에 제출하는 사실 확인서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증거 자료로 제출되므로 소송 당사자들이 아니라면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2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이 부분은 이모 변호사의 소송 사건 수임의 비용으로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사실 확인서에 적시를 하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250만 원 현금이 든 봉투를 받았다라는 사실 확인서를 적시한 것은 경찰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방해할 목적,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할 것이며, 또한 형법 제155조 맞죠? 형법 제155조 증거 위조죄에 해당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박영수 특검이 이 변호사에게 250만 원 현금을 주어서 김모 씨에게 줬다 안 줬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서에 거짓된 내용이 담겨 경찰의 수사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김영수 특검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이 되었을 것이고, 또한 박영수 특검은 경향 신문과의 통화에서 본인은 사실 확인서가 제출된 거에 대해서 모르는 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인 사실 확인서가 경찰에게 제출이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이런 상식적이지 않는 발언을 하는 박영수 특검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떠한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특별검사로 임명이 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은 그에게 무한의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서의 보여준 그런 많은 무리한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도대체 이 박영수 특검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수사를 강행할까? 즉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공판 기일 준비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그런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는데, 정작 본인은 특별검사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지금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렌트카를 제공받고 무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 250만 원을 돌려줬다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250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는 사실 확인서도 경찰에 제출이 되었는지 그러한 부분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에 대해 검찰은 엄중한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더해 저희들은 박영수 특검과 이모 변호사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그리고 수사를 방해했으므로 증거 위조죄로 오늘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제가 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느냐? 경찰에서 혐의 있음으로 송치한 사건을 너무나 오랫동안 검찰에서는 약 1년 동안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저희들은 오늘 서울경찰청에 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어제 저녁 8시 반부터 단독으로 나왔던 SBS, 즉 경찰청 내부의 대외비 자료를 유출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다렸던 듯이 대한민국의 온 언론사가 마치
민간 사찰을 한 것처럼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여론 선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정보국에서는 당연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당연한 본인의 경찰 직무 집행법에 따라서 했던 일을 지금 마치 불법 행위를 한 것처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고 조금 더 상황 추이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언론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오늘 저희들은 이 고발장은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지금 그 김소연 변호사님께서 오늘 저희 이 고발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시는 거는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있었던 조현오 경찰청장의 사이버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위법적인 수사, 그 과정에 있어서 오늘 저희들이 서초경찰서에서 1차 고발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김소연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네.